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또 뭐가 나온답니다.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 공제해주는 국민 성장 펀드가 출시 예고되어 있는데요. 7월 정도 예상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그리고 맹점은 뭔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조선에서 나온 거예요. 성장 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할 경우에 최대 40%까지 소득 공제해준다라는 내용인데, 지금 최근 정부 기조가 미국 주식 그만하고 한국 주식으로 와라 그러면서 세제 혜택 여러 가지를 발표했는데, 첫 번째 대표적인 리아 계좌입니다. 해외 주식 달러 팔고 국내 주식 사면은 매도 금액 5천만 원까지 양도세 면제 혹은 감면해 준다라는 내용 지난번에 짚어드렸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같이 나왔던 게 달러가 자꾸 오르니까 그냥 그만큼만 먹고 거기에다가 팔겠다라고 계약해 놓으면은 500만 원까지 양도세를 빼주겠다라는 게 지난번 리아 계좌였고요. 오늘 나온 게 이거 국민 성장 펀드의 세부 내용이거든요. 첨단 산업 육성 목적입니다. 생각보다 세제 혜택은 괜찮은데요. 또 여기 맹점이 있거든요. 자, 세 번째 같이 나온 게 또 BDC 기업 성장 펀드인 건데, 벤처기업에 투자하라는 내용이거든요. 배당 9% 분리가세 해준다라는 건데 소득 공제는 없어서 사실상 크게 혜택은 없어 보이는데, 자, 2번이 메인입니다. 내용을 눈으로만 대충 살펴보면요, 일단 국민 성장 펀드고요. 5년 동안 첨단 산업 넘어가겠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이냐면은 조선일보에서 이 정리해놓은 내용을 보면 여기에 투자하라라는 거예요. 내용은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여기에다가 3년간 묻어두고 얼마? 2억까지 일정 부분 소득 공제를 해주겠다. 그래서 그 계좌에서 번 소득은 다른 소득이랑 합산하지 않고 당연히 이제 분리과세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세율이 15.4가 아니라 9.9%로 과세해줄게 라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인 ISA 시즌2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연간으로 2천만 원 한도인 ISA 계좌, 그리고 3년 만기고요. 5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장점은 해외 ETF도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장점이고, 이미 법제화를 영구 무한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미 해외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중간에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얘는 건드릴 수 없으니까 더 강력한 이제 계좌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초과분은 분리과세는 마찬가지인데 얘는 비과세 혜택이 강력하게 또 있으니까 일단은 1번은 ISA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강력한 혜택인 손익통산, 플러스 난 것과 마이너스 난 부분을 합쳐서 마이너스 난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를 줄여주면서 과세 표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손익통산입니다. 자, 다시 국민성장 펀드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큰 포인트는 절세, 소득공제가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ISA처럼 계좌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벌써 맹점이 드러나는데요. 자, 7월 출시 예고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기존에 잘 모으고 있던 ETF를 그냥 그 계좌에서 모을 수 없고 이전도 안 되고 이관도 안 되기 때문에 새로 가입해서 또 여기에 모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큰 돈을 또 한꺼번에 넣어놓으면은 그걸 해지하고 다시 이 국민성장펀드 계좌로 가입해야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펀드 형태이기 때문에 집합투자기구 형태고, 이게 바로 ETF라는 뜻이거든요. 자, ETF는 비과세 항목,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매매 차익,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고는 세금이 나왔다 그러면 모두 다 배당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3년 이상 투자했을 경우에는 일단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라는 건데, 자, 구간별 차등 최대 40%거든요. 3천만 원까지는 40%예요. 그러니까 누적으로 1,200만 원이나 소득공제 준다라는 거거든요. 되게 엄청 큰 거예요. 3천에서 5천까지는 20%고요. 400만 원. 이게 한도를 또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3천만 원이 가장 그 체감 혜택이 클 것 같습니다. 5천에서 7천까지 10%입니다. 200만 원이고 한도는 2억 원이니까 그 이후로는 분리과세 이제 9.9%만 해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납입 한도는 총 2억 원이고요. 3년 동안 무조건 보유하라라는 거고 추징 토해낼 수 있다라는 포인트 있습니다. 여기 조선일보에서 나온 이제 요 기사를 보면은 이렇게 있거든요. 3천만 원까지 40%, 3천에서 5천까지 이제 20%인데 400만 원이고요. 근데 보면 5천만 원 초과하는 이제 2천만 원까지인데 여기 200만 원이라고 잘못 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만 원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200만 원인 것 같은데, 글쎄요, 오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내린 기준은 누적으로 1,800만 원입니다. 이게 1,800만 원의 의미는 뭔지 아시죠? 소득공제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은 3천만 원에 대해 40%면 1,200만 원 소득공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7천만 원을 번다라고 하면은 이제 세율 구간이 여기 7천만 원 여기 사이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24%거든요. 그럼 7천만 원에 대해서 다른 소득공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24%에서 여기 세금이 부과가 될 거고요. 자, 3천만 원을 투자하면은 이제 7천만 원 번 게 아니라 이 1,200만 원을 소득공제를 해줘서 5,800만 원만 번 것으로 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정된 과세 표준이 이제 5,800만 원에 대해서 24%입니다. 이게 세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차액 7천만 원과 5,800만 원의 차액인 1,200만 원과 24%뭐 대략적으로 한 300만 원 정도를 내가 내일 세금에서 빼준다라는 개념이니까 사실상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 펀드 300만 원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결국 손실 부분이 이 소득공제에서 메꿔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완충되는 거죠. 어쨌든 그 혜택은 또 체감되니까 3천만 원만 하시면 가장 좋은 것 같고 여유가 있으시면 7천만 원까지 하시고요. 분리과세 혜택도 9.9%는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해되시죠? 세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로 9.9%로 분리과세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공제랑 배당소득세랑은 별개니까 그 개념을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국내 투자자들이 물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투자하고 있지만 은행주, 증권주, 보험주 이런 것들 많이 투자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배당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다라고 하니까. 자, 근데 보시면은 지금 여기 이렇게 섹터를 결정해 놓았거든요.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과 반도체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 여기에 빠져 있는 종목들이 다양한 코스피의 어떤 산업 중에서 섬유, 의류, 종이, 목재, 그다음에 비금속, 금속 빠져 있고요. 기계 장비는 뭐 해당될 것 같고 운송 장비 있나? 운송 장비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건설 당연히 없고요. 금융증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은행 증권 제가 써놨는데 리츠도 없습니다. 음식료 건설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신산업 뭐 국내 주도주가 아니다라고 딱 못을 박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물론 국내 주식에 ETF를 투자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겠지만 섹터나 규모는 변경될 수 있다라고 뭐 써 있는데 일단은 주도 업종들이 확실히 갈릴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좀 명확해지는 거죠. 아닌가? 명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혼란스러워지려나? 하여튼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맹점은요, 계좌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출시 이전에 새롭게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걸 팔고 또 가입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자금 스케줄. 근데 7월 달에 나온다고 하는데 7월 달 나올 수 있을지 좀 의문이긴 한데, 어쨌든 혜택 자체는 명확합니다. 소득이 있다면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일부 손실을 좀 보더라도 괜찮다라는 건데 3년 동안 보유해야 된다라는 것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면 큰 틀에서 사실 안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도 최근에 국내에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분명히 세제 혜택은 장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고 요 내용들 몇 가지를 갖고 왔는데 1월 15일 날 나온 건데 지금 뭐 간접 투자하겠다 운용사를 공모한다라는 내용인데 4개사를 공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투자 전문가의 선구안으로 띄어쓰기도 안 해놨어. 20년 성장 엔진을 발굴하고 그 성과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또 자기들이 이렇게 섹터를 또 분리해놨거든요. 7개로 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전력 반도체 로봇이 없는 거는 조금 그렇긴 한데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워요. 내용은 일반 정책성 펀드 구조인데 일반 정책성 펀드의 자펀드 운용사는 자금을 모집하고 모아진 자금을 운용할 투자처를 찾는 역할을 맡는다. 민간 기관 투자자 자금 모집이 완료되는 연말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하고 있나? 되게 어려운 내용을 참 어렵게도 써놨고요. 진짜 어렵네요. 이거 사실 운영하는 사람들도 이거 딱 보고 나서 공모 지원할지 말지 정할 거 아니에요. 내용 진짜 어렵게 써놨습니다. 아무튼 뭐 6월 7월경에 잠정입니다. 일반 국민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국민 참여형 펀드를 출시 판매할 계획이다. 6천억, 뭐 7,200억. 국민 자금 손실 위험은 경감하고 수익성은 향상시킨다. 목표는 참 좋네요. 자, 향후 일정입니다. 일반 정책성 펀드의 경우 3월까지 운용사 선정을 완료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좀 살펴보시고요. 인사이트를 얻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